안녕하세요, 슈북입니다. 오늘은 딘 쿤츠 작가의 위스퍼링 룸이라는 소설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줄거리 소개에 앞서 해당 책을 출판사에서 선물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로 영상 제작에 대한 비용은 받지 않았고 영상 제작 여부도 직접 결정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시작하겠습니다. 책은 끔찍한 사고로 시작됩니다. 모두의 존경을 받던 여교사 코라 건더슨이 무고한 시민 46명을 죽이고 자살을 한 것이죠. 그녀와 친하게 지냈던 그 지역 보안관 루서 틸먼은 그녀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벌였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그녀의 집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일기를 발견하죠. 그 속엔 알 수 없는 문장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때로 밤에 나는 말똥말똥 깨어 거미가 두개골 속을 기어가는 것을 느낀다. 집에서 그녀의 글을 계속 읽어보던 그는 같은 문구가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중간중간 철자가 다른 글자를 발견합니다. 이를 합쳐서 나온 글자는 아이언 퍼니스 레이크. 그는 코라에게 일어난 끔찍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추적하기 위해 켄터키주의 작은 마을 아이언 퍼니스를 방문합니다. 한편 FBI 요원이었던 제인 호크는 갑작스런 남편 닉의 자살로 인해 충격을 받은 것도 잠시, 곧 미국에서 가장 위험한 수배자가 됩니다. 그녀는 남편의 자살이 타살이라는 증거를 찾고 그 배후에 있는 단체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FBI 요원답게 그녀는 변장을 하고 일회용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치밀하게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던 중 자신을 믿어줄 거라 여긴 한 기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실을 이야기하죠. 실리콘밸리 억만장자 데이비드 제임스 마이클과 부패한 정부 각처 관계자들이 인류를 통제할 컴퓨터 모델을 만들고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혹은 그렇게 할 것이라 예측되는 자들에게 통제 메커니즘 주사를 주입해 자살하게 만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를 기사화해줄 것을 부탁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역시 그들 중 한 명이었죠. 제인은 그의 전화를 도청해 알게 된 데이비드 제임스 마이클의 측근 변호사를 납치하여 그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켄터키주 아이언 퍼니스로 향합니다. 아이언 퍼니스의 한 학교. 그 안에는 8명의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 중 할리 히긴스라는 아이는 언제나 그 이상한 학교를 탈출할 꿈을 꾸고 있었죠. 할리는 마을 사람들이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두 가짜. 부모님마저도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8명의 자신들 또한 16살이 되면 그들처럼 가짜가 되리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할리는 친구들을 설득해 그날 밤 대탈출을 계획합니다. 같은 날 제인 호크는 마을에 도착해 대화를 가장해 마을 사람들에게 정보를 얻어내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완벽한 마을, 단정한 가게 진열장, 유쾌한 마을 사람들. 분명 이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지켜보는 한 남자. 그는 바로 보안관 루서였죠. 둘은 정보를 공유하며 차차 서로를 신뢰해갑니다. 마침내 그는 코라의 일기를 펴보이며 그녀가 마지막으로 쓴 내용을 보여줍니다. 낯선 남자가 다가와 나하고 만주놀이를 하지 라는 말을 하자 자신도 모르게 그에게 복종하고 그가 모욕을 해도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대답했다는 이야기. 제인은 그에게 나노테크놀로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주사를 통해 심어지는 뇌 임플란트, 그를 통해 누군가를 자살하도록 프로그래밍하거나 인형처럼 조종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 믿을 수 없었지만 코라는 그녀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이 마을을 탈출할 계획에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몰래 숨어든 학교. 그러나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은 한 제복 차림의 남자와 마주칩니다. 당신들 누구요? 제인은 말했습니다. 나랑 만주놀이를 하지.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좋습니다. 마치 애완견이 된 것처럼 제인의 물음에 성실히 답하는 세스 도너, 그를 통해 이 건물의 구조와 직원이 총 8명이라는 것, 그리고 아이들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러나 그 시각 이미 아이들은 착오를 통해 탈출을 감행하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부엌에 모여있는 나머지 7명의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랑 만주놀이를 하지. 그러자 단 한 사람만 빼고 모두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약간의 오류가 있는지 명령어를 듣지 않고 도망가려 했지만 이내 다시 한번 나랑 만주놀이를 하지 라는 말에 통제당합니다. 아이들의 방에 올라간 제인과 루서는 아이들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하고 급히 아이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을 차고에서 찾습니다. 함께 도망가려는 순간 밖에서 엔진 소리와 브레이크 소리가 들려옵니다. 차량 한 대가 내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밖을 살펴보니 마을 주민 수십 명이 학교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제이는 급히 처음 만났던 직원 세스에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의 위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알 수 있냐는 물음에 그는 머릿속 디스플레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자신이 납치했던 변호사가 죽기 전 그녀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넌 이미 죽었어. 속삭이는 방에서는 너에 대해 모든 걸 알고 있어. 제이는 그에게 속삭이는 방에 대해 물었습니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방, 뇌 속에 장착된 나노테크 통제 메커니즘, 모든 사람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기술. 그 방에서 속삭이면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식당에서 도망치려 했던 그 직원이 도움을 요청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이는 서둘러 그의 전화번호를 외우고 자신이 곧 전화할 테니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차고에서 나온 제인과 루서. 제인은 앞에 나서 주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랑 만주놀이를 하지. 우리를 지나가게 해줘. 언제라도 덤벼들 기세로 바라보는 이들을 지나쳐 그들은 빠르게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이는 기다리고 있는 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과의 통화가 끝나면 속상이는 방으로 가서 명령어를 이야기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잊어버리라 명령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을을 빠져나온 제인과 일행은 한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마피아 오티스 포셔의 집을 찾습니다. 제인이 그의 아들을 종신령에서 구해준 전적이 있었죠. 그에게서 낡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주 빠르고 튼튼한 그리고 위치 추적이 안 되는 차를 얻어 산속의 한 쉼터 학교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루서와 아이들을 숨겨두고 제이는 다시 홀로 음모의 중심을 향해 길을 나섭니다. 그녀는 오티스의 아들 중 건설업자인 윌슨 포셔의 집을 찾습니다. 그에게 데이비드 제임스 마이클의 건물을 보여주며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총 4대. 그러나 한 번에 마이클이 있는 9층까지 가는 엘리베이터는 없다. 계단은 건물 양쪽 끝에 하나씩 있지만 그 역시 7층까지만 있다. 변호사에게 숨겨진 계단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하자 윌슨은 설계도를 한참 훑어보고 검토한 뒤 남쪽 벽을 따라 지붕부터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연결되어 있는 공간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그 비밀 계단 또한 8층이나 10층만 이용 가능할 뿐 9층은 열 수 없었죠. 그녀는 결국 8층을 통해 9층으로 올라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결전의 날, 그녀는 주차장 벽에 있는 숨겨진 문을 통해 8층까지 올라갑니다. 8층의 문이 열리자 그 안에는 그가 살인기계로 통제해둔 이들이 있었죠. 제이는 죽기 살기로 그들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이는 9층에 도달하게 됩니다. 제인을 본 마이클은 그녀의 인내와 집념에 감탄하죠. 그리고 그는 자신들의 일이 얼마나 정의로운 일인지 말합니다. 끔찍함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라고. 곧 개발될 최종적인 나노 임플란트 모델은 두개골 안에 너무나 가볍게 자리 잡아서 본인이 악을 행할 자유의지가 억제되고 있다는 걸 전혀 의심조차 못하게 될 거라고 말이죠. 제인, 속삭이는 소리 안 들려요? 속삭이는 방 안에 저 모든 속삭임이. 아직 안 들린다면 곧 당신도 듣게 될 겁니다. 그 말을 남기고 그는 갑자기 열린 발코니 문으로 달려가더니 9층 높이의 허공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제이는 그의 자살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마 그들 내부의 어느 분파가 공모해서 그가 모르는 사이 마취제를 먹이고 메커니즘을 주사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이 맴돌아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주사가 주입된 것은 아닌지 피해 망상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제이는 거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나랑 만주놀이를 하지. 그리고 이윽고 그녀는 웃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이 책은 사일런트 코너라는 책의 속편에 해당되는 책입니다. 저도 아직 1편을 못 읽어봤는데요. 그럼에도 아주 흥미진진하게 읽을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궁금해서 찾아보니 1편에는 남편의 죽음과 갑작스런 자살률 증가 등을 통해 제인이 이건에 주로 나온 통제 메커니즘, 뇌 임플란트 등을 주도하는 단체에 대해 파헤치는 내용 같습니다. 책의 마지막이 의미심장하게 끝나는 것으로 보아 아마 3권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딘 쿤츠 작가는 스티븐 킹과 함께 서스펜스 소설계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미국의 초대형 베스트셀러 작가라고 하네요. 그치만 저는 작가 이름도 그분의 작품도 처음 봤어요. 그래도 명성답게 재미있는 소설이었습니다. 다른 작품도 꼭 보고 싶네요. 특히 1권은 나중에 기회 되면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다들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슈북이었습니다. 슈북슈북.